자, 오늘은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자,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첫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연역적은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습니다.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 얘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 과학 선생이 있습니다. 얘가 착할 것이다. 또는 악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 연역적 방법이고요. 자, 과학 선생이 있는데 얘를 조사해서 착한지 안 착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귀납적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은요. 과학 선생이 착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가설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면을 투입해봐요. 한 사람 실험을 해봤더니 얘가 맨날 욕하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학 선생이 착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합니다. 과학 선생은 악할 것이다. 연락 못됐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실험면을 또 투입해요. 아, 그랬더니 못된 짓 해요. 아, 그러면 요 가설이 맞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우리는 실험에서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귀납적은요. 자, 과 선생이 어떤지 잘 몰라요. 착한지 못됐는지. 그래서 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연락 못된 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과학 선생 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 자,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설 설정해요.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아닙니다. 잘 몰라요, 현재는. 그 다음, 탐구 과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문제 인식 과정입니다. 과학 선생이 착할까, 못됐을까? 그래서 가설 설정합니다. 과학 선생은 착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잠정적인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탐구를 설계한 다음에 수행해요. 그 다음 자료를 해석해 보고요. 결론을 도출해 보는데 이때 과학 선생이 착할 것이다라는 게 틀렸다. 그러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합니다. 과학 선생은 못됐다. 못됐다. 이런 가설을 설정해요. 자,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합니다. 자, 실험면을 계속 투입해 봤더니 아, 연락 못됐다. 그럼 결론 나옵니다. 과학 선생은 못됐다. 그러면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자, 과학 선생은 못됐다라는 일반화가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귀납적 탐구 방법은요. 가설 설정이 없어요. 자, 과학 선생을 쫓아다니면서 자,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분석한 다음에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종일 못된 짓 하는 과학 선생은 못됐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귀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기억해 놓으세요. 매일 밤마다 달이 뜨는 모습을 관찰하여 달이 한 달 주기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자, 매일 밤 자료를 조사해서 달의 모습을 관찰해서 달이 한 달 주기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건 귀납적이다. 자, 그러면 연역적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처음에 문제를 인식합니다.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하고 의문을 가져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는데요. 가설이란 건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잠정적인 임시로 정해놓은 결론이란 뜻입니다. 탐구 과정을 통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장으로는요,
뭐뭐일 것이다. 뭐뭐라면 뭐뭐이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 가설을 확인하는 탐구를 설계하고 이를 수행해요.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실험 과정, 탐구 기간, 탐구 장소를 정합니다. 실험에서 갖게 할 조건, 다른 말로 통제 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할 조건, 다른 말로 조작 변이라고 해요.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탐구로 알아내려는 조건은 다르게 하고 그 외의 조건들은 모두 같게 한다. 자, 그러면 그 외의 조건 모두 같게 한다는 통제 변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하는 거. 다른 조건과 다르게 하는 건 조작 변이에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하면서 실험하고요. 이걸 우리가 변인 통제한다. 이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정하지 않는다. 자, 변인 통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 너하고 나하고 키를 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바닥에 놓여져 있어야 키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너가 키가 큰데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닥의 높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 오히려 키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얘보다 이만큼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고르게 한다? 이건 변인 통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실험할 때는 반드시 변인 통제를 해줘야 돼요. 실험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탐구 설계 및 수행이다. 자, 이 내용 잘 기억해 놓고요. 통제 변인, 조작 변인, 변인 통제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자료 해석합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낸 후 자료 사이에 관계나 규칙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론 도출해요. 탐구 결과로부터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고 탐구의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가설이 틀리면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탐구해요. 그래서 탐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설을 수정해요. 가설 수정해서 다시 새로운 가설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탐구를 계획하는 방법. 먼저 주변 현상을 관찰, 탐구 문제를 만들고 탐구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탐구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탐구 문제, 가설, 준비물, 탐구 기간, 탐구 장소, 실험 과정, 실험 조건, 주의할 점 등을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조 실험과 변인이 무슨 뜻인가 알아봅시다. 대조 실험과 변인. 대조 실험,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서 대조 실험을 통해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닭을 키웠습니다. 자, 얘한테 백미를 줬는데 얘네들이 자꾸 죽는 거야. 그런데 옆집 할머니를 봤더니 이 옆집 할머니는요, 닭한테 현미를 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다 건강해. 그래서 에이크만이 생각했어. 왜 이럴까? 그러면 할머니가 저 준 현미라는 먹이에 이 닭의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성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두 무리의 닭을 똑같은 상태로 키운 거야. 그래서 사육 조건 동일하게, 마리수 동일하게 각게 맞춰놓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주던 백미를 주고 여기는 현미를 준 거예요. 자, 이때 얘가 원래 상태니까 요게 대조군이야. 그러니까 대조군은 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이를 바꿨죠. 현미로. 요걸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실험군. 다시 봅시다. 실험군이라는 건요.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변경, 제거한 집단이야. 그러니까 원래 백미를 줬었는데 현미를 바꾼 거지. 바꾼 거. 요게 실험군이라고. 바꾼 거. 다음 대조군은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조건 변화 없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원래 먹던 대로 그냥 먹인 거지. 이게 대조군이야. 그냥 그 상태 유지한 거야. 이게 대조군. 자, 그리고 지금 사육 조건, 마리수 이렇게 똑같이 유지한 걸 우리가 통제 변이라고 해. 통제한 거야. 똑같이. 그리고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우리가 변인이라고 해. 변인. 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변이는요, 실험에 관계되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변이는요, 어떤 뜻이냐면 실험에 관계되는 요인이다. 자, 이때 변인에 두 가지 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러면 독립변인은요, 다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습니다.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종속변인은 결과에 해당돼요. 조작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탐구 결과에 해당돼요. 독립변인에 따라 변하는 변인이다. 다시 봅시다. 독립변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조작변인은요, 가설 검증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이고요. 통제변인은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변인이에요. 다시 봅시다. 자, 에이크만이 실험을 할 때 A그룹과 B그룹을 나누고 똑같은 몸무게의 닭, 그 다음에 마리수, 몸무게도 같게, 마리수도 같게, 그 다음에 사육조건 같게, 다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게 통제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유지시켜 주는 게 통제변인. 자, A그룹의 닭에는 백미를 주고요. B그룹의 닭에는 현미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게 조작변인이에요. 조작. 자, 그 다음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은요, 독립변인에 해당되고요. 자, A그룹의 닭은 죽었습니다. B그룹의 닭은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는 결과에 해당되는 종속변입니다. 종속변인. 그러니까 종속변인은요,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야. 그러니까 조작을 했어. 먹이의 종류를. 먹이의 종류에 따라 얘는 죽었고 얘는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조작 변인에 의해서 종속되는 결과가 종속변인이에요. 백미를 먹였더니 죽었다. 현미를 먹였더니 살았다. 조작했더니 결과가 나타났다. 조작했더니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종속변인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변인을 통제해 주는 거. 모든 걸 다 조건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 이걸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한다. 변인 통제. 변인 통제. 기억해놔? 다시 정리합시다. 변인에는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고요. 자,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종속변인은 조작변이에 영향을 받은 결과에 해당된다. 독립변인에 다시 조작을 한 놈이 있고 변화시킨 놈, 통제변인, 변화시키지 않은 놈. 그래서 이 조작변인은요, 가설 검증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에이크만 실험에서 현미를 주는 것과 백미를 주는 것, 이렇게 다르게 해주는 것. 통제는 다른 조건을 똑같이 맞춰주는 것. 에이크만 실험에서 닭의 종류, 건강 상태, 먹이의 양 등을 똑같이 맞춰주는 것. 이게 통제변인. 자, 변인 통제라는 건요, 실험 시 조작 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다. 똑같이 맞춰주는 거다. 이렇게 변인 통제하는 이유는
조작 변이 이외의 요인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만일 식물이 생장하는데 뭐가 중요한 요인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식물 생장에 물이 필요할 수 있죠. 그 다음 햇빛.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온도, 적절한 온도. 그 다음에 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생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자, A, B, C, D, E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A는요, 물 잘 주고, 햇빛 잘 주고, 온도 적절하게 맞춰주고, 흙도 줬어. 그래, 생장 잘했네. 자, B는요, 물을 빼버렸습니다. 물을 안 주고 나머지 똑같이 맞춰줬어. 그러니까 죽었어. C는요, 물을 주고요, 햇빛을 안 줬어요. 나머지 똑같이 줬어. 햇빛 없으니까 죽었어. D는요, 자, 물, 햇빛 다 주고, 온도를 낮췄어. 그리고 흙 줬어. 그때는 생장 안 됐어. E는요, 자, 물, 햇빛, 온도, 흙을 안 줬어. 그냥 물에서 키웠어. 그때는 생장을 잘했어. F는요, 물 안 주고, 햇빛 안 줬어. 자, 근데 온도 맞춰주고, 흙도 주고, 그랬더니 생장을 안 했어. 자, 이때 보자. 물, 햇빛, 온도, 흙 등은 다 독립변입니다. 독립변인. 자, 생장은요, 이 독립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종속변인입니다. 다음. 자, 여기서 물, 햇빛, 온도, 흙 다 줬네요. 그랬더니 생장이 잘 됐어요. 이건 대조군입니다. 대조군. 다음, 나머지 하나씩 이렇게 변화시켜줬죠? 하나씩 변화시켜준 건 실험군이에요. 나머지는 실험군. 얘는 뭐다? 그렇죠. 대조군. 다음, 자, 얘는 물을 안 줬네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조작변인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똑같이 맞춰준 건 통제변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종속변인이다. 자, C에서는요, 얘를 조작했어요. 얘만 변화시켜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맞춰줬네요. 얘네들이 통제변인. 통제변인. 그 다음에 역시 결과, 생장한 결과. 이게 종속변인. 자, 이번에는 온도가 조작변인. 나머지가 통제변인. 역시 생장이 종속변인. 다음 여기서는요. 자, 얘네들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대조군하고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통제변인. 얘만 바꿨으니까 조작변인. 얘에 대한 결과 종속변인.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물과 햇빛을 동시에 안 줬는데 얘가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식물이 생장하지 못한 이유가 얘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요 실험으로는, F로만으로는. 나머지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작변인 외에 요인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실험 결과가 얘 때문인지 어떤 변인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실험 결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인 통제를 해야 된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연역적 탐구 방법. 관찰한 현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다. 탐구 방법에는 크게 연역적과 기납적 방법이 있다. 연역적은 뭐뭐일 것이다. 가설 설정 단계가 있고 기납적은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가설이란 건 인식된 문제, 저게 뭐지? 라는 그것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야. 뭐뭐일 것이다. 과학선생 착할 것이다. 과학선생 못됐을 것이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죠? 실험해 봐야 됩니다. 가설은요, 관찰된 사실을 설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뭐뭐일 것이다. 뭐뭐라면 뭐뭐이다. 하지만 완벽한 결론은 아닙니다.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 실험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수행하게 된다. 다시 되돌아와서 일단 자연을 유심히 관찰해요. 객관적 관찰해야 됩니다. 자, 객관적이란 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내가 거울을 봤더니 내가 열로 잘생겼어. 뽀사시에. 자, 내가 볼 땐 그렇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열로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자, 내가 다리가 2개다. 이건 누가 봐도 다리가 2개예요. 이걸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란 뜻은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다리 2개다. 자, 그 다음 내가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주관적이다. 주관적. 주관적의 반대가 객관적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요.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을 해요. 제기된 문제에 관한 잠정적인 결론이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데 이때 탐구 설계 수행할 때 변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실험 설계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결과 분석하는데 실험 결과 얻은 자료의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분석해요. 결론 도출, 자료를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고 가설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설이 맞으면 일반화시키면 돼요. 그렇더라. 사람은 다리가 다 2개더라.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고요. 가설이 틀렸다. 그러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새로운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합니다. 자, 이걸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도둑놈이 문 안에 들어갑니다. 문인, 문제인식, 문 안에 들어가요. 도둑놈이. 자, 그래서 문 안에 들어가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도둑질 설계한 대로 수행합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 발각됐어. 경찰이 막 쫓아오니까 자, 결과적으로 굉장히 얘네가 당황을 해서 얼굴에 분칠을 합니다. 하얀 분을 칠했어요. 하얀 분을 칠하고 나타나니까 경찰들이 황당히 하는 동안 결국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오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시 봅시다. 문 안에 들어가설, 문인 들어가설, 설계한 대로 수행한 다음에 얼굴에 분칠하고 결국 도망갔다, 일반인 됐다, 이렇게 갑니다. 문 안에 들어가설, 설계한 대로 수행하고 얼굴에 분칠하고 결국 도망갔다, 일반인 됐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연현상의 구체적인 관찰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학 선생은 착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어요. 착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자, 이렇게 뭐뭐일 것이다 있는 건 연역적 방법입니다. 연역적 방법. 그 다음에 탐구 설계한 대로 수행을 해요. 이런 실험 저런 실험 막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요. 자, 착한 게 틀렸다. 그럼 다시 자, 못됐을 것이다. 새로운 가설 설정합니다. 뭐뭐일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실험해요. 그 다음에 결론 도출합니다. 연락 못했다. 요건 연역적. 귀납적은요. 과학 선생이 있습니다. 관찰 주제 설정한 거예요. 관찰 방법을 고안합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 관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할 자료들을 해석해요. 길 가다 쓰레기 버리고 욕하고 싸우고 훔치고 못됐네요. 그죠? 결론 도출합니다. 과학선생은 못됐다. 이렇게 되는 게 귀납적이에요. 귀납적은 가설 설정이 있다 없다? 가설 설정 없다. 자,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요.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이야. 타인의 진화설. 지구에서 여러 생물이 진화하는데 몇 억 년씩 걸렸어요. 우리가 몇 억 년씩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건 귀납적으로 합니다. 대견의 대륙이동설. 이건 몇십억 년 동안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귀납적을 사용하고요. 축적된 자료를 통해
타당한 결론 도출 후 검증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에이크만의 실험에서 탐구 과정, 문제를 인식합니다. 에이크만은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나은 것을 보고 닭이 나은 까닭에 의문을 가졌어요. 가설 설정합니다.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알게 되고요.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뭐뭐일 것이다. 가설을 세웠다. 탐구 설계 및 수행합니다.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눴어. 자, 양쪽에 다 건강한 닭입니다. 건강한 닭. 한쪽 무리에는 백미만, 이쪽엔 백미만. 자, 다른 무리는 현미만.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각기병 증상이 나타난지 관찰했어. 이때 다르게 한 조건, 먹이의 종류, 현미와 백미, 이건 조작 변인이죠. 다르게 한 조건. 같게 한 조건, 먹이의 양, 닭의 건강 상태, 이건 통제 변인입니다. 관찰한 내용, 각기병의 발생 여부, 이건 종속 변인이야. 이 조작 변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종속입니다. 자, 그랬더니 백미 먹이네는 다 죽었고 현미 먹이네는 살았어. 이게 종속 변인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자료 해석합니다. 그 결과 백미만 먹인 닭은 각기병에 걸렸고요. 현미만 먹인 닭은 건강했다. 또 각기병에 걸린 닭에게 현미를 주었더니 다시 건강해졌대요. 결론 도출합니다. 에이크만은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 대조실험, 실험군은요, 현미를 먹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 백미만 먹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대조군이야. 정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다시 대조군은 처음 상태 어떻다? 유지한다. 실험군은 현미를 먹였어. 뭔가 바꿨지, 그지? 변화를 준 거야. 변화 준 거. 기억해놔. 변인 분석, 조작 변이는 닭 모이의 종류 바꿨단 말이지. 현미, 백미. 통제 변이는 닭의 건강 상태, 사육 환경, 먹이의 양.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그렇지. 변인을 통제한다. 변인 통제. 종속 변이는 각계병 발생 여부, 조작 변이에 의해서 생긴 결과다. 조작 변이에 의해서 생긴 결과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또 다른 실험을 한번 봅시다.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의 효과를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탄저병 걸리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가설 설정.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자, 그래서 백신을 투여하면 다시 탄저균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탐구 설계 및 수행, 건강한 양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에게만 탄저병 백신을 접종하고 두 무리에게 모두 탄저균을 투여했어. 그러니까 이쪽 A군은 A쪽 양은 백신 넣어주고요. 자, B쪽은 백신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탄저균을 주입합니다. 균을 주입했어요. 자료 해석. 그 결과 탄저병 백신을 접종한 양은 모두 건강했대. 얘네 건강했대. 그렇지 않은 양은 탄저병에 걸려서 죽었어. 자, 얘는 탄저병에 걸린 거야. 자, 결론 도출. 다르게 한 조건. 탄저병 백신 접종 여부. 이게 조작 변인이고요. 같게 한 조건. 탄저균 투여. 양의 건강 상태. 이게 통제 변인이고요. 결론 도출. 탄저병 발생 여부. 이게 종속 변인이다. 조작 변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다.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문제 인식. 레디의 실험이에요.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관찰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고기 조각에 생긴 구더기는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가설 설정합니다.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가설을 세워요. 고기 조각에 생긴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길 것이다. 탐구 설계 및 수행합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탐구 계획을 세우고 변인 통제하고 탐구 수행합니다. 자, 똑같은 고기를 놨어요. 변인 통제한 겁니다. 똑같은 유리병에 놨어. 변인 통제한 거예요. 한쪽은 뚜껑이 없고
한쪽은 뚜껑이 있다. 아, 이거 조작이네요. 그죠? 조작변인. 그 다음에 이쪽은 구더기가 발생했고 이쪽은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결과 분석합니다. 실험 결과에 얻은 자료에서 경향성과 규칙성을 발견한 거예요. 결론 도출, 가설에 대한 평가,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파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는. 여긴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파리 때문에 구더기가 발생했다. 고기 조각에 생긴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검증해야 돼요. 도출된 결론으로부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결국은 결론 도출한 다음에 일반화하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과 인류 문명. 과학의 발전, 과학적 탐구로 발견한 과학 원리를 이용해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기를 발명합니다. 과학 원리, 기술, 기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고요. 과학 원리는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여러 분야와 융합하면서 인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 빛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미디어들을 만들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과학, 원리, 기술, 기기. 과학 원리, 기술 발달이나 기기 발명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과학 법칙이나 이론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진화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기술, 과학 원리를 실제 적용해서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입니다. 인쇄술, 정보통신 기술은 다 기술에 해당돼요. 기기,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치나 기기를 뜻합니다. 망원경, 현미경, 스마트폰 등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바탕으로 기술이 만들어지고요. 기술을 바탕으로 기기가 만들어집니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 과학 발전은 인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을 편리하게 하며 문명이 발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과학 원리의 발견, 태양 중심설. 자, 다시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고 생각했어. 지구를 중심으로. 그런데 태양 중심설이 나타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주장.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인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요. 다음, 백신, 항생제. 백신의 개발로 질병을 예방하고 항생제의 개발로 세균에 의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요. 인류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술 발달, 암모니아 합성 기술.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질소비를 만들게 되고요. 식량 생산을 크게 증가시켜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식물이 자라려면 단백질의 주성분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질소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이 질소를 공급하는 게 옛날에는 똥이나 오줌 아니면 낙엽 이렇게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서만 공급을 해줬단 말이지. 근데 그 양의 한계가 있어서 식량을 많이 생산하지 못했어. 그런데 공기 중에 자 N2 질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식물한테 흡수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정한 물질이라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암모니아 형태로 만듭니다. 암모니아 형태가 되면 얘가 식물에 흡수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식물에 필요한 질소가 엄청나게 공급됩니다. 그러면서 식물을 계속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인공위성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대자보 붙이고 신문, 겨우 받아봐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 보면 되죠.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기술, 드론이나 기계를 이용한 농업기술이 발전하게 되고요. 식량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논에 일일이 사람 손으로 벼를 꼽았어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한번 쑥 지나고 나면 다 끝나죠. 기기 발명,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로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요.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기관차가 개발됩니다. 많은 물건을 먼 곳까지 빠르게 옮길 수 있게 되고요. 전기 에너지를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전동기가 발명됩니다. 우리 생활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됩니다. 고속열차 등 교통수단이 발전되고요. 먼 거리를 빠르게 다닐 수 있게 되고요. 생활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다음,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 우리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인공지능, 증강현실, 첨단 바이오, 사물 인터넷, 나노기술, 로봇 등이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으로 센서에 감지되는 정보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배우거나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양자 컴퓨터.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컴퓨터로 복잡한 암호를 단 몇 초 내에 풀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0, 1 이렇게 이진법으로 두 가지만 판단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중간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나노 크기의 입자에 넣은 것으로 기존 백신보다 사람의 몸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자, 나노라는 단위는요, 10의 9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공이 9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의 1. 요 크기란 뜻입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요 작은 크기에다가 백신을 넣어서 몸에 흡수시키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존 백신보다 몸에 더 효과적으로 아주 작은 구멍도 왔다 갔다 하니까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우리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인공지능, 컴퓨터가 학습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기술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 맞춤형 문제 제작, 길 안내 로봇 등에 활용하고요. 증강현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실제 공간에 가상으로 가구들을 배치해보는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AR,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고요. 가상현실 VR, 현실 세계와 비슷한 가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첨단 바이오, 생물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요. 사물 인터넷, 우리 집안의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직접 제어할 수 있어요. 나노기술,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로 작게 만들어 다양한 소재나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나노 입자에 백신이나 항암제를 넣어 원하는 특정 부분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자, 나노라는 건요, 단위 앞에 붙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의 1m의 길이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살펴봅시다. 접도란 개념이 있는데요. 자, 1m가 있는데 이걸 킬로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센티미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봅시다. 이때 킬로라는 뜻은요, 미터 앞에 붙은 접도예요. 10의 3승, 즉 100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000m는요 1km가 돼요. 자, 왜냐하면 킬로가 1000이란 숫자입니다. 100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1000m가 나오죠. 다음요,
센티는 100분의 1이란 뜻입니다. 100분의 1이란 숫자예요. 10-2승. 그러면요, 1cm는요, 자, 몇 미터가 될까요? 요거 대신 그냥 100분의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cm는 100분의 1미터가 돼요. 다음, 밀리미터에서 밀리는요, 10-3승. 다른 말로 1000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1mm는 몇 미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니까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mm는 1000분의 1m가 돼요. 다음 마이크로미터는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10-6승. 그러니까 여기 0이 6개예요. 000, 000, 분의 1이고요. 자, 나노미터는요. 10의 9승분의 1이니까요. 1, 000, 000, 000,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을 뜻하는 겁니다. 요 정도 작은 크기예요. 피코미터는요, 10-12승. 그래서 10의 12승분의 1을 뜻하는 거고요. 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미터다. 그러면 10의 000, 미터란 뜻이고요. 기가는 다시 0이 더 3개 붙어요. 테라는 0이 3개 더 붙고요. 자, 만일 기가미터다. 그러면 10의 9승 미터란 뜻입니다.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접도들은 다 숫자다. 앞으로 단위 환산할 때 잘 쓸 거니까 잘 암기해 놓으세요. 다음,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현 세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나타난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자, 인류가 마주한 문제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있고요. 과학기술의 역할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에너지 자원은 고갈될 거예요. 석탄, 석유 등 지하 자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햇빛, 바람, 물, 지열, 수소연료 전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게 돼요. 태양광 발전은요,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계속 발전 가능합니다. 태양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요. 수소연료 전지 발전,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 문제, 환경오염, 대기, 해양, 토양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요. 기후변화, 온실 기체가 늘어나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역할로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거나 방출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 화석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고요. 탄소 포집장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게 됩니다. 화석연료는요, 오래전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가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연료예요. 석유는 플랑크톤이나 유공충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석탄은 고사리, 식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천연가스, 여기서 생성된 가스들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을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적이고 고갈될 염료가 적은 수소나 태양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활동 방안. 개인적 차원으로는요, 재활용품을 버릴 때는 분리배출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요,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물을 절약해서 사용하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전기 제품을 구입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고요. 환경보전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사회적 차원 생태 습지나 환경 공원을 조성하고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 보급합니다.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한다.